안녕하세요, 신님들 반갑습니다. 핫쌤입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차분히 녹화 영상도 올리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녹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예전에 계속 못 올렸던 이제 제 강의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제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깊은 내용들을 이제부터는 하나씩 찍어 올릴 생각입니다. 서론이 길어지지 않도록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리산에 내려와 있는 관계로 이렇게 편집되지 않고 그냥 바로 찍어서 올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 제목은 인간관계와 원자 결합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제로 이 지구는 만물의 결혼식장이다, 이런 제목으로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모든 만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결합했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것들의 연속의 그 세상이죠. 그래서 지구는 만물의 결혼식장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끊임없이 육생칠팔구가 만왕만내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생칠팔구,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이 육생칠팔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물리학적으로, 양자물리학적으로 또 그리고 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원자가 결합하는 원리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생성되는지 그걸 가지고 오늘 쭉 얘기를 드리면서 끝에는 이 결합이 우리가 인간관계로 얘기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법이 어떤 결합의 원리에 의해서 맺어지고 흩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물리학적으로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수요일 라이브 때 제가 원자 간의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다, 양자물리학 뽀개기 시리즈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영상은 양자물리학 뽀개기 시리즈보다는 따로 떼서 만물이 결합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쭉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다 원자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가 낮게 따로 떨어진 게 압축된 게 아니라 원자 간의 결합으로 다 만물이 생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자 간의 결합이 되는, 다시 말해서 만물이 다 종류가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원자 간의 결합이라도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그런 암석, 광물 이런 형태로 원자가 결합이 돼서 물질이 생성돼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결합은 또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고요. 또 금속결합이라고 해서 금속의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결합이라고 해서 이 결합하는 종류가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 중에는 결합의 종류가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온 결합, 두 번째는 공유 결합, 세 번째는 금속 결합, 네 번째는 수소 결합 해서 네 가지 결합의 형태로 만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그 과정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자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그 결합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게 이온 결합이냐면,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런데 이 원자가 핵이 전자를 내보낸 상태, 전자를 방출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온 상태라고 해요. 또는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인 상태, 그래서 전자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온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온의 결합이라는 게 원자 간의
전자의 공유, 전자가 오고 가면서 결합되는 원리. 그걸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린 옥텟 규칙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원자는 최외곽 전자 껍질이 8개가 꽉 전자가 차야만 원자가 안정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에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원자의 전자 같은 경우는 빨리 방출을 해서 다른 원자랑 결합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8개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결합해서 8개를 맞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온 결합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광물이라고 하는 그런 광물이 탄생되는 결합 형태가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나머지 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면 금속 결합이라고 그래서, 금속 결합은 또 좀 특이한 결합이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원자는 전자를 79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79개 전자를 가진 금이, 이 금속의 특징이 78개의 전자는 딱 갇혀 있는 상태고, 전자 하나만, 79개 중에 하나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최외곽 전자로 전자 하나만 바깥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안에 갇혀 있는 상태를 금속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자유전자라고 이름 붙여지는데요. 그 전자 하나가 다른 금속과 결합을 하면서 이 금속과 금속들이 그 원자와 원자가 그 결합을 할 때 이 전자 하나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결합되는 원리를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재밌게 비유를 하자면 옛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황제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수많은 부족들에서 그 부족의 병사들을 착출할 때 그 부족의 장남들만 다 착출해서 전쟁에 데리고 가는 그런 그 전략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족의 나머지 그 가족들은 그대로 있는데 장남만 착출돼서 나가다 보니까 딱 하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온 부족이 장남 하나 나간 것 때문에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그 연결점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마치 금속 결합의 원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착출해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수 하나, 대표 전자 하나가 전체에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제 결합되는 원리가 금속 결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금속 결합은 전체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금이다 그랬을 때 금을 하나의 그 덩어리를 봤을 때 한 마디 정도, 그 정도의 금이 만약에 금 분자가 모여 있다 이러면 이 금 덩어리가 요 안에서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 전자가 몇 개의 전자가 이 안에 모여 있냐면 10의 23승계의 전자가 모여 있어요. 분자로 그 원자의 덩어리가 그 정도가 모여 있는데 10의 23승계의 전자가 이 안에서 한 개의 전자씩을 다 착출해서 나머지 78개의 전자들은 이 안에 다 갇혀 있고 10의 23승계 원자들 중에서 한 개의 전자씩만 전체가 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파도를 치면서 바다처럼 전자의 바다다라고 할 만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자유전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속의 특징상 우리가 이제 그 열전도체다라고 했을 때 금방 뜨거워지는, 저도 지금 여기 손을 띄었는데요. 프라이팬 쇠를 잘못 잡아가지고 손을 띄었는데 그 정도로 빨리 열 전도가 잘 되는 그런 속성이 금속의 속성입니다. 전자의 움직임이 그만큼 활발하게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바다같이 자유전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금속 결합의 특징이죠. 대표 선수 하나만 착출한다. 그런 결합이 이제 금속 결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을 통해서 계속 또 이 원자가 또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면서
원자가 원자끼리 결합을 같은 원자가 아닌 다른 원자들하고도 결합을 하면서 얽히고 설키는 관계로 결합이 일어나면서 분자가 되는 상태. 그래서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그 공유결합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유결합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의 DNA라고 불려지는 이 DNA가 분자인데요. 이 DNA 분자는 몇 개 정도의 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식을 이루고 있냐면 32억 개입니다. 32억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식을 이루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긴 염기 서열로 그렇게 구성된 게 DNA 분자 구조인데요. 이걸 이제 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 공유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결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자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는 그런 상태로 또 분자와 분자가 또 설키고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공유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소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소 결합은 알고 보면 이 수소 결합은 생명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결합 형태가 수소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결합의 형태를 우리가 만물이 만들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할 때 제가 지금 화학 공부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패턴이 이 네 가지 결합의 형태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어디에 나와 있는 이론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깨달음 속에서 이 만물이 만들어지고 결합되는 원리가 만물이 결합되는 원리가 이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결합되는 원리가 이 만물과의 결합하는 형태처럼 우리의 만남들이나 인연들이나 우리가 생활할 때의 모든 상황이 발생될 때 이런 결합의 원리에 따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연결점을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지구는 결혼식장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만물이 늘 끊임없이 뭉쳤다 흩어졌다 하고 있는 이런 결합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결합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딱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온 결합 상태구나. 이 사람과의 이 모임과의 관계는 공유 결합이 돼 있구나. 내가 이런 형태에서는 내가 금속 결합의 형태를 내가 띠면서 내가 활동하고 있구나. 또 어떨 때는 내가 생명 결합이라고 할 만한 그런 수소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탁 알아차리면 그 만남이나 인연에 대한 그런 그 성격을 더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은 결합에 대한 원리를 인간관계로 맺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이 이온 결합은 광물이 만들어지는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온 결합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냐면 양전하라고 하는 그 층을 중심으로 음전하들이 계속 켜켜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우리가 갔을 때 예를 들자면 동호회를 예를 들어 보면 동호회라고 하는 성격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목적단체죠. 목적을 가진 모임.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코어라고 했을 때 이 핵을 중심으로 이 목적이라는 핵을 중심으로 각각의 구성인자들이 그 핵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필요한 것들 핵의 에너지에 딱 필요한 그 목적에 맞춰서 결합되는 형태를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의 형태와 금속 결합의 형태는 또 다른 결합이죠.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온 결합은 양이온이라고 하는 핵심 코어라고 하는 목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그게
탁 그 균열이 생기면 통째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완전히 그 뭉텅뭉텅 그냥 암석으로 얘기했을 때는 광물의 특징이 쪼개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깨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깨졌을 때 이렇게 그 완전히 탁 갈라질 때 보면 갈라지는 결이 있어요. 그 결 자체가 그 양이온 중심으로 탁 갈라지는, 그게 안 맞을 때는 딱 그 자리가 탁 그 끊어지는 그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뭉태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광물의 결합, 다시 말해서 이온 결합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장 손쉬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런 동호회 같은 모임이 될 수 있다. 어떤 성격을 딱 가지고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날 때는 그런 그게 이제 소구성이 약해지면, 그 구심점이 약해지면 그걸 중심으로 통째로 떨어져 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결합 형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공유 결합이, 이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공유 결합은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라고 할 때 그 신앙 또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어떤 설교가 좋아서 가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또 교우들 관계에서도 소중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지역별 소그룹 모임이나 또 다른 어떤 부서별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엉키고 이렇게 엉키고 이렇게 설키면서 얽히고 설키는 관계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그렇게 공유 결합이 일어나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그 종교 지도자가 나쁜 짓을 해도 뻔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구성원들이 쉽게 그 조직, 그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이게 공유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온 결합의 형태로 있다면 통째로 떨어져 나가 버릴 텐데, 공유 결합 형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결합 때문에 붙어서 그 연결된 그 연결이 유지될 수 있다. 부부로 봐도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녀가 각각 이혼 결합을 했지만 그 안에서 다시 공유 결합이 일어났을 때는 자식이 생기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관계들이 얽혔을 때는 그 상대 배우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할 때, 그런 공유 결합이 얽히고 섞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쉽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매개체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공유 결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게 없을 때는 그만큼 그 소구력이 다하면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유 결합의 형태는 만물이 얽히고 설켜가는 그런 형태처럼,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나 또는 나의 성취를 뭐 여러 가지를 또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나 그런 목적들이 또 하나씩 연결될 때, 그게 공유 결합으로 내가 얽히고 설키는 또 하나의 목적들이 자꾸 생길 때 더 이게 사라져도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세 번째가 금속 결합인데요. 내 전체는 있지만 내 대표적인 에너지 하나가 딱 공유가 됐는데, 내가 하나를 보탰지만 내 하나의 에너지와 상대 하나의 에너지들이 다 모여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나는 작은 에너지 하나에 불과한데 그 작은 에너지들이 다 모여서 똘똘 뭉치는 에너지로 딱 결합이 됐을 때 전체의 전자라고 하는 전체 에너지들을 내 것처럼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맛보는 그런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대충 설렁설렁 해도 상대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묻어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금속 결합이 일어날 때는 아주 단단한 그 혜택을 보죠. 그래서 금속 결합은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죠. 그리고 이온 결합은 세게 내리치면 충격을 받으면 금방 깨져버리면서 그냥 삽시간에 분리돼 버려요. 그런 형태가 덩어리채로 아예 다 분리돼 버리는 그런 그게 있지만, 금속 결합은 이쪽에서 아무리 강한 충격을 받아도
전체가 휘어졌으면 휘어졌지 깨지거나 분리되지는 않는 게 이제 특징이죠. 재밌는 이제 그 비유를 드리자면 금을 놓고 보면 금이 예를 들어 1g의 금을 가지고 가늘게 계속 실로 뽑듯이 계속 1g을 늘린다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분석을 했는데 1g의 금으로 3000m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금실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걸로 반도체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결정적 그 계기가 됐는데 그 실타래처럼 묶어놓고 금실로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반도체에다가 금을 이렇게 심는 방식이 그게 이제 오늘날 반도체 기술이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 계기가 금을 그렇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끊어지거나 이것보다는 휘어지거나 늘어나고 이런 그게 속성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내 전체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만 내놔도 전체가 시너지로 같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자유전자의 에너지 안에서 내가 전체를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관계, 그게 이제 금속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금속 결합의 사이고 어떤 단체와 어떤 조직과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분자 결합을 해서 내가 전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관계에 대해서 심플하게 분석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생명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결합을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소결합은 생명이 탄생되는 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이 생명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결합과 이온결합의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온결합은 이제 광물인데요. 이 암석이라고 불려지는 이 광물이 기본 나이는 아무리 새로 만들어지는 암석이라도 1000만 년의 나이가 암석의 기본 나이입니다. 가장 어린 암석에 새로 만들어진 암석의 연한이 그 정도 묵어야만 암석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오래 세월을 계속해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암석이라면 생명결합은 굉장히 생명력이 말 그대로 가볍고 짧아요. 그래서 금방 사라져 버려요. 생명결합의 특징입니다. 수소가 가볍게 날아가듯이 금방 증발돼 버리는 그런 결합이 생명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하지만 이 생명이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금방 활활 타올라서 접속을 해서 금방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결합을 했다가도 인해실증이 나는 그런 결합의 형태를 생명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찰나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수명으로 아주 짧은 수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암석에 비하면 몇십억 년 걸리는 그런 암석들에 비하면 우리의 생명은 100년, 150년 살다가 잠깐 반짝하고 사라져 버릴 만큼의 그만큼 불안정하고 그만큼 짧은 게 이 생명결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결합의 그 원리를 놓고 우리가 또 관계를 잘 훑어보면 영원한 건 없다. 또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반드시 있구나 라는 그 유통기한 같은 그런 연한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합이 생명결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내가 잊혀지고 금방 사라지고 금방 뭐 헤어질 관계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뭐 대충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반짝하고 만들어지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신비로움, 생명의 황홀함, 그 찬란함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 순간순간에 생멸이 만들어지죠. 생기고 멸해지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늘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같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그 관계들이 이렇게 뭉쳤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뭉쳤다가 흩어졌다 수많은 인연들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것이 생명이 가볍고 정말 쉽게 사라지는 그런 그 속성이 있는 결합이라 할지라도 이 만들어지는 짜릿한 생명의 순간순간의 생명력을
그 탄생되는 생명의 그 순간순간의 불꽃들을 즐기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 생명 결합은 가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징이 그렇구나를 알아차리면 금방 실증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오래 가지도 않고 언젠가는 이것이 다 하면 소멸되는 건데 그게 인생 살아가는 내내 연결되면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짧은 만남 안에서 끝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생멸에 관련된 이것들이 우리가 거기 하나에 집착해서 이게 뭐 끝나면 큰일 난다. 난 이 사람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이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게 그 하나에 그게 자체가 우상이 돼 버리고 그 자체에서 우리가 거기에 끄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 맛을 그대로 그 찬란함 그 순간의 고통, 그 순간의 아픔, 슬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느껴지는 그런 그 생명에서 오는 수만 가지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과 그 오욕칠정이 느껴지는 그 맛을 느끼는 게 생명의 특징이구나. 이게 생명 결합의 특징이다. 라고 또 이해하면 그게 그렇게 무겁게만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짧고 가벼운 생명이고 불안정한 생명이라고 해도 그것 자체로 소중한 게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가지의 이온 결합부터 시작해서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생명 결합, 수소 결합까지 그 네 가지의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삶의 관계가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밖에는 내 삶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안 맺어지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맺어지는 그 패턴을 봤을 때 이게 이온 결합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 딱 만나는 그 접점 그것만 내가 딱 그 지면 된다라고 하고 거기서 이용할 것만 이용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미련도 없이 그렇게 끊어도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이런 관계들을 맺어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전자 같은 32억 개의 염기서열로 쫙 나열되는 그런 원자 간의 엄청난 그 조합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을 즐기면서 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그런 공유 결합을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또 금속 결합처럼 내 대표적인 에너지 하나를 던졌지만 모두가 시너지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유전자의 형태로 딱 그 대표적인 에너지 하나 내고도 전체가 결합되는 그래서 절대로 깨지지 않고 휘어질지언정 그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금속 결합의 모임들은 내가 과연 어떤 모임을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원리를 알면 가능하죠. 다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를 내되 내가 내놓은 것과 상대가 내놓은 것들이 전체가 다 그 안에서 뭉쳐져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도록 뭉쳐지는 결합을 금속 결합으로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생명 결합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짧지만 금방 실증 날 수 있지만 그 생기고 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의 그 짜릿함과 생명력을 맛보면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결합하고 흩어지는 것들이 이거 끝나면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육생칠팔구가 만왕만내하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게 또한 생명의 특징이다. 생명 결합이 가볍고 불안정하지만 또 그만큼 쉽게 결합되고 또 그 불꽃 튀는 그 짜릿함이 있는 것이 생명 결합의 특징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짧게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또 풀어보자면 우리가 원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다 사실은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건데 오늘은 뽀개기보다는 단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는다는 뜻에서 오늘은 맛배기로 가볍게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